국토부는 지난번 전세 사기 사건 발생 이후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피해를 신고한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네, 강서 피해지원센터에 8,600여 분께서 피해 사례를 접수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고한 내용 중에 어떤 유형이 가장 많습니까? 가장 많은 유형은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고요. 세부적으로는 동시진행 수법이나 그리고 무자본 갭투기 같은 유형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허그에 보증을 든 사람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았고 이 사람들은 보증 안 든 사람들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전세 사기친 사람들이 돈을 떼먹버리고 받을 길이 없는데 피해 신고 센터에 신고를 하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센터에서는? 피해 신고 센터에서는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고요. 이 확인서를 기초로 금융 지원과 긴급 주거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4,930건 보증금 미반환 건에 대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임대주택 주선이나 또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은 몇 프로 정도씩 해줬습니까? 저희가 따져보니까 총 세 가지 합치면 한 550건 정도여서요. 4,900건의 한 12% 정도 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린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법 만들어 가지고 전세 피해자들이 자기 집에 자기가 살던 집을 입찰 들어가기면 우선 취득할 수 있도록 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는 비용의 70%도 지원하기로 했는데 경공매를 하고 낙찰 받으려 하면은 그 낙찰금을 지급할 능력, 즉 돈이 있어야 될 텐데 피해자 중에서 낙찰 받아가지고 그 돈을 지급할 사람은 몇 프로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까? 아직 그는 파악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공매 제도가 성공을 하려 하면은 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낙찰 받아서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만 이 제도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거나 제도를 만들 때 이 규정을 넣으려 하면은 사전에 어떤 효과가 나올지 예측이나 시뮬레이션이 필요한데 아직 이 경공매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좀 의문이 듭니다. 지금 우선 취득 제도를 만들어 놨지만은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돈이 없게 되면 이 제도는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겠죠. 낙찰을 받아도 살 수 없으니까 경공매에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원센터에서는 이분들이 피해 신고를 하면은 귀하가 경공매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 숫자를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지원을 얼마나 하든지 또 지원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든지 추산이 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은 이렇게 호소할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경공매에 참여하거나 거기에 드는 비용 70% 부담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5천만 원 전세 들어갔으면 어떤 방법인지 내가 5천만 원 돌려받는 거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게 뭐 가장 직접적인 지원 방법일 수는 있지만 저희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은 국가 재정으로서 피해자의 보증금을 직접 지원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경매 특례를 제공하거나 대출, 공공임대 등 간접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 간에 시행착오는 있게 마련이지만은 이거는 허그에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고 국토부가 실질적인 데이터를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현 제도가 문제가 있거나 실효성이 없다면 새로운 제도를 국회에 건의를 하고 그 제도의 수립 여부는 국회에 입법권에 있는 거지 행정부에 있다는 안 점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찌됐든 피해는 발생이 된 거니까 실효적인 법령이 정비되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했습니다. 허그는 기본적으로 보증을 서주는 공기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정권 때는 허브가 설립 목적에 위배되게 사실상 분양가를 제한하는 역할까지 했죠. 예, 그 분양 보증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고분양가 심사 업무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강동구에 있는 대형 아파트에 보증을 서주면서 분양 가격을 주변은 4천만 원인데 2,750만 원으로 결정해서 결국 이 사업은 좌초되었다가
시공사하고 조합 간의 갈등으로 새로운 조합이 설립되고 또 공사비 협상이 이루어지는 등 그 예가별 주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사실을 알고 있죠. 예, 순손주공 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법이 없는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부 규제 지역이 금년 초에 대폭 해제돼서 고분양가 심사 지역이 없습니다. 허그 임직원 여러분, 허그는 국회가 정한 법에 명시된 사항만 해야지 그 조항을 일탈해서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예, 위에서 관련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서 허그의 대위 변제액이 2조 4천억이다, 뭐 3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입을 말할 때 조수입과 순수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대위 변제액 이 자체가 전액 손실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보증을 서줄 때 담보로 잡아놓은 아파트나 건축물 등이 있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경매나 공매를 해가지고 대위 변제액 금액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지요. 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그가 대위 변제를 해주고 나서 사후에 경공매를 통해서 되돌려 받는 금액은 대충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전세 반환 보증의 경우 경매를 통해서 대외 변제 금액 대비해서 79% 수준을 지금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계략적으로 한 80% 회수된다 하면 3조의 대위 변제 손실이 발생했다 하면 실제 금액은 한 6천억 정도 된다는 의미죠. 시간이 지나서 다 정산을 하게 되면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다르고 다르다고 이렇게 수입으로 따졌을 때 조수입을 이야기하고 순수입을 이야기 안 하는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분식회계라는 말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지금 빚은 이 정도인데 나중에 다 이제 추심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 이렇게 해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허그가 지난 수년간 적용해온 그 담보 비율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칼로 무 자르듯이 100%다, 90%다. 이건 참 무식한 짓 아닙니까? 돈이 오가는 금융기관에서 담보 비율을 그런 식으로 정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유치하고 수준이 낮은 짓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다 들어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은 보증회사기 때문에 보증을 해줄 때 가장 기본은 이 돈을 띄일까 말까 판단해야 되겠죠. 예. 그러고 그 보증을 서는 사람이 제시하는 물건, 아파트나 또 건축물 이런 게 연도가 얼마가 되고 평가액이 얼마 되고 다 그걸 판단해서 이 담보권에 대한 담보 비율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판정할 권한이 허그에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까도 여러 번 저희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담보 인정 비율을 90%로 인하를 5월 달에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도 개선이 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임차인 보호가 또 축소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점이 대위 변제 손실액은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주는 게 아니고 전부 보증 수입 가지고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임대액을 늘린 것도 중요하지만은 손실을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대책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국토부하고 잘 협의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